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40년대 알파인 빙하학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블랑 초동자에게 상금을 걸고 자신도 1787년 몽블랑을 세 번째로 올라간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과학적 등산가 베네딕트 드 소시르를 이어받은 자연주의자들과 빙하 연구자들이 1820년대부터 알프스 계곡에서 기압계와 망치 등 과학 장비들을 가지고 만년설로 덮인 계곡으로 들어가 빙하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의 자연과학자들은 산이 이상적인 자연 실험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등산 역사에 등장하는 알파인 빙하학자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에서 빙하 연구를 하면서 산에 올라간 연구자들 중에서 선봉에 서 있던 인물이 근대 빙하학의 창설자로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빙하학자 루이 아가시입니다. 루이 아가시는 자신의 빙하 이론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의 스위스 융프라우 산을 중심으로 빙하지대를 폭넓게 탐사를 했습니다. 당시 빙하학자이며 협력자인 에드와르 드소르가 함께 참가를 하면서 1840년부터 스위스 운트라르 빙하에 캠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가 네샤텔 호텔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빙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네샤텔 호텔은 빙하 위에 있는 바위 구멍 동굴 안에 나무로 오두막을 설치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구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직물염색 공장을 운영하던 다니엘 돌피소세의 재정적 도움으로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빙하 캠프는 1838년부터 1846년까지 8년 동안 이곳에서 빙하 연구를 했지만은 후에 캠프가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연구는 계속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드 소시라고 불리는 제임스 포브스 교수도 빙하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샤텔 빙하 캠프 터줏대감인 루이 아가시가 영국을 방문하면서 포브스 교수를 만나 네샤텔 빙하 캠프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 교수도 1839년 30살 때 네샤텔 빙하 캠프로 찾아가 루이 아가시를 만나면서 많은 학문적 논의를 하면서 함께 빙하 연구도 했습니다. 당시 루이 아가시는 빙하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융프라우 정상에 등산을 하려고 팀을 꾸렸습니다. 이 등산팀에 영국서 온 제임스 포브스도 함께 팀의 일원으로 참가를 시켜서 1841년 루이 아가시와 제임스 포브스가 융프라우를 네 번째로 등정을 해냈습니다. 제임스 포브스 교수는 1842년부터 몽블랑 아래 샤모니에 있는 메르데글라스 빙하에서 빙하 연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빙하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포브스는 몽블랑 초동자 자크 발마 조카인 가이드 오기스트 발마의 협조로 빙하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브스는 메르데 글라스 빙하 위에다 긴 쇠말뚝을 박아놓고 10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빙하 이동 상황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제임스 포브스 교수는 빙하 연구를 하면서도 1842년에는 콜데랑을 초등을 하고 슈토크홀름도 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는 사보이 알프스 여행이라는 최초의 알파인 산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이어서 1855년에는 몽블랑과 몬테로사 여행이라는 책도 출판을 했는데 영국서 산악서적으로는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루이 아가시는 제임스 포브스가 빙하 이동에 관한 학문적 논쟁에서
포브스는 그 의심할 여지가 없이 빙하 이동에 대한 그 놀라운 예측으로 후에 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 증명은 1820년 그 러시아의 그 조셉 하멜 박사 일행이 몽블랑을 그 등산할 때 그랑플라또 위에서 그 눈 사태로 가이드 3명이 크레바스에 빠져 사망했을 때 당시 그 하멜 박사는 가이드들 그 시체가 빙하에서 밀려내려와 지상에 나타나려면은 그 1000년 후에나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제임스 포브스 교수는 빙하 연구를 하면서 그 40년이 지나면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확하게 41년 만인 1861년 8월에 그 보송빙하 하단에서 당시 그 눈사태로 죽은 가이드들 시신 일부가 나왔습니다. 당시 그 74세로 생존해 있던 조셉 하멜 박사는 내 예측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제임스 포브스의 그 빙하 연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루이 아가씨는 빙하에 관한 책 빙하 연구를 1840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7년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이 그 빙하 논쟁에 좀 늦게 뛰어든 인물이 아일랜드 출신의 그 존 틴달 교수입니다. 그 틴달 교수는 1856년부터 그 알프스에서 빙하 연구와 그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존 틴달 교수는 1857년 그 몽블랑 정상에서 그 20시간을 보내면서 과학적 실험도 하고 관측도 했습니다. 틴달은 1860년 그 알프스 빙하라는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틴달 교수는 몬테로사를 단독 등반할 정도로 당시에는 대담했던 그 실력파 산악인으로 1861년에 그 바이스 호른도 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 그 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그 마토 호른을 그 2번이나 초등을 해보려고 도전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 1868년 그 이태리 쪽 그 리옹 능선으로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그 스위스 쪽 그 헤르니 능선으로 넘어온 그 마토 호른 종주의 그 최초 등산가가 되었습니다. 마토 호른은 1865년 영국인 그 목판화가 에드워드 옘퍼에 의해서 초등이 되었습니다. 후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틴달 교수는 후에 그 과학자들과 등산가들은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등산에서 과학적 개념이 오락의 그 개념으로 대체되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알파인 클럽에서 탈퇴한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1840년대 그 루이 아가씨, 그 제임스 포브스, 존 틴달과 같은 알파인 그 빙하학자들에 의해서 알프스 그 등산 역사의 그 황금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2년 앨버트 스미스의 런던 극장쇼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자연보호라는 것은 그 산에 그 돌멩이 하나 건드리지 말고 야생화 꽃 한 송이 꺾지 않는 것입니다. 산길에서 만난 꽃은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오는 야생화 꽃 그 사진가에게는 한 장의 그 명품 예술 사진이 됩니다. 산속에 예쁜 그 꽃 한 송이, 에델바이스도 내 꽃이 아닙니다. 그 산신령한테 허락을 받으십시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